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위헌이라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과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민정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는데 권성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의결이 없는 사실상 조사에 해당하는 청문회는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 140만 명을 훌쩍 넘는 국민의 뜻과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자리고 합법적인 청문회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만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절차가 방해되거나 증인 출석 등에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출석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어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맞대응 수단으로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10시간 남짓 지속됐는데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건 39일 만입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기 북부 지역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8차 살포,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입니다. 이에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어제 북한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방송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시작한 어제 오후부터 재개돼 오늘 새벽까지 10시간 안팎으로 실시됐습니다. 대북 방송이 이뤄진 건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입니다. 해당 심리전 수단은 김씨 일가 3대 세습 비판, 자본주의 체제 선전 등 북한 정권이 특히 민감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24개와 차량이 확성기를 얹은 형태인 이동식 확성기 16개를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장비와 시간대에 따라 청취 거리가 30km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어제 확성기 방송은 오물풍선 도발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군은 북한의 대응에 따라 추가 확성기 방송까지 실시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과 16일 북한에서 대북 전단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해병대는 오늘 제1사단 내 추모공원에서 지난해 순직한 고 최상병을 기리는 추모식을 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해병대 장병 등 250여 명이 참석했고 순직자 흉상 제막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어제 국립대전현충원 순직자 묘소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주관으로 해병대 현역 장병 20여 명이 함께 참배했습니다. 오늘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사실이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신원 노출을 원치 않는 위기 임산부를 위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의 출생 사실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수원 영아 사망 사건처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영유아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시행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 등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다시 지자체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출생 후 한 달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자체가 신고 의무자를 독촉하거나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드러내기 꺼리는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위기 임산부가
보호 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 출산 전 직접 양육을 택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에서 맞춤형 상담도 지원합니다. 상담 후에도 임산부가 보호 출산을 선택하면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이 가능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돼도 생모가 동의한 경우에만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알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중태에 빠뜨린 30대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추가 학대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경찰 호송차를 타기 위해 나옵니다. 경찰이 오늘 5살 아동을 중태에 빠뜨린 태권도장 관장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경찰은 사건 직후 A씨가 지웠던 태권도장의 CCTV 영상을 복원해 확인한 결과 A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피해 아동을 거꾸로 세운 상태에서 20분 이상 방치했고 그 시간 동안 아이를 살피는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 학대 정황도 포착돼 해당 부분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매트로 말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태권도장 원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살충제 음독 사건이 발생한 경북 봉화에서 추가로 병원에 이송된 주민에게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 호흡 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80대 여성의 위 세척액을 분석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 역시 복날 행사에 참석했고 앞서 쓰러진 주민 4명과 같은 식당에서 식사한 후 경로당도 방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북 영천에서는 노후 저수지 제방이 무너져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지은 지 50년이 넘는 노후 저수지는 14,000개가 넘지만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보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1945년 준공된 경북 영천의 저수지. 지난주 사흘 만에 25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안전진단에서 보통 수준인 C등급을 받았지만 집중호우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수지로부터 300m 정도 떨어진 포도밭입니다. 당시 물이 여기까지 쓸려 내려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포도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제방 붕괴로 물에 잠긴 농경지는 32,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원래는 이거 뭐 작업할 거고 뭐고 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심장이 진짜 말도 못해요 지금. 밥도 못 먹겠어요 요새. 지은 지 70년이 넘은 또 다른 저수지. 안전진단 결과는 D등급,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저수지 2기 무너지면서 침수되는 피해를 경험해봤던 주민들은 또 큰 비가 온다는 예보에 불안합니다. 전번 비에 왔을 때도 비가 여기 겨울에 엄청나게 나갔어요.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봐야죠. 전국에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는 14,000여 곳, 전체 88%에 이릅니다. 보수가 시급한 안전등급 D2등급은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678곳에 이릅니다. 댐이 구조적으로 약해지거나 어떤 붕괴되면서 물이 한꺼번에 유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을 전체가 잠길 수도 있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 탓에 노후 저수지 보수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인재가 되지 않으려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그제 충북 옥천에서 폭우로 불어난 하천 인근에서 실종된 5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북 옥천 소방서는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실종 지점인 보정천 세월교에서 약 1.5km 떨어진 무회교 근처에서 실종자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충북 영동군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에 대한 수색 작업은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이번 호우로 인해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국에서 주택 455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위험 등으로 67개 시군구에서 주민 1,944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905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사 낙석과 유실, 도로 파손과 장애, 옹벽 붕괴 등의 공공시설물 피해는 모두 378건이 접수됐습니다. 농경지는 645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구제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경기도에 있는 구제역과 또 다른 유튜버 주작 감별사의 주거지 등의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구제역은 찌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찌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구제역은 찌양을 공갈 협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3,4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출신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에서 2020년 5월 사이 중국 업체에 넘기기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인 OLED 기술을 부정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지금은 비가 주춤하는 곳이 많지만 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과 경남 지역엔 10에서 40,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엔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엔 50에서 최대 150, 강원과 경북엔 최대 120, 호남 지역에도 3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엔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돼 대비해야 합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엔 비가 주춤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강릉이 26도, 광주와 대구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 31도, 대구 32도 등 비가 그친 곳에선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타임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